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왜 중요한가? 네. 항상 우리가 옛날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뉴스페이스가 중요하냐고 했을 때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되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부 소수의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또 누구나 다 우리가 젊을 때면 뭐 달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어떤 꿈을 꾸듯이 이 이제 인터넷 기업을 주로 하던 뭐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네가 돈을 벌었는데 특히 미국에서 이런 기업이 많은 이유는 이분들이 자라날 때 그 아폴로 발사를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폴로 발사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나도 저기를 가야지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저기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무슨이라도 저기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베조스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로켓을 제사형 로켓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우주 여행을 아주 싸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뉴스페이스라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우주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비전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뒤집어야지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 우주 개발 또 우주에 대한 꿈을 같이 실현하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뉴스페이스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또 혹시 이런 거, 그 뉴스페이스 분야에 대해서 뭐 부가가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앞에 박사님께서 되게 막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한테는 돈 얘기를 그렇죠. 네. 도시 입장에서는 꿈과 희망은 돈이 안 되니까. 네. 그 제 눈에는 사실 저는 이제 숫자만 보여요. 계속 뉴스페이스 영역에서 지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위성 정보를 활용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 부분들 그리고 그거랑 결합된 산업의 발전들 그 다음에 그 채굴들 뭐 비트코인 채굴 말고 당연히 소행성이나 달이나 화성에서 일어나는 채굴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외부 그 우주 관광 관련된 산업들 그 화성이라든지 달 탐사나 그쪽을 이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마켓들이 나와 있고 이게 사실 그 규모가 정확히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과거에 그 우리가 화성이나 달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될 텐데 그거 말고 미지의 세계를 딱 한 번 발견해서 탐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신대륙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아주 뭐 화성이나 달이나 그 외 우주에 비하면은 그 먼지만한 땅덩어리 하나 발견을 했는데도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고 경제적으로 지금도 추산이 불가능한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그걸 발견한 나라들이 독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페이스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성이나 소행성 분야에서의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가 있고 당연히 꿈과 희망을 넘어선 정도의 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 투자 같은 거 보면 이제 좀 허무맹랑해 보이는 거예요. 우주 호텔이라던가 화성에 기지를 짓겠다라는 회사들이 직접 투자를 유치를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들은 투자를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화성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잘 지을 수 있을까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갔던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분들이나 창업자들이 이게 어떻게 투자를 받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어떤 커머셜한 목적의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후원의 성격이 강했던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돼서 후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공위성 영상을 구매를 해서 분석해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가 미국에서는 벌써 아까 플래닛도 있고 오비탈 인사이트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거 갖고 비즈니스 하겠다고 그러면 투자 안 해주냐 라고 놓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본적으로 마켓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위성 정보를 만들어서 뭔가 뭐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계산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 할 만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공간이 좀 좁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투자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VC들이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VC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VC는 10억을 투자를 해서 100억으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게 VC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IPO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키워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이제 그 기업이 상장돼서 가치가 올라가면 내 지분을 빼는 형태밖에 없는데 그 미국이나 많은 다른 외국 시장들 VC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M&A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완벽하지 않은 요소 기술이더라도 이제 미국에서는 뭐 보잉이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 스페이스X 같은 회사에다가 M&A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나 잠재성이 있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들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왜 외국에서는 그런 영화 같은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네, 가장 궁금했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